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알아보고 있는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송태원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뉴욕 증시 흐름 또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제 S&P 500이랑 나스닥은 13개월 내에 또 최고치에 도달을 했는데 결국 CPI 때문이겠죠? 오늘은 확실히 CPI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네, 사실 CPI가 계속적으로 한 2년 동안 이 증시에 대한 부분을 불안하게 만들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수치가 낮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많은 부분 환호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실상 금리에 대해서 더 이상 인상이 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일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내일 FOMC 회의 결과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마냥 오를 수만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 자체는 제한이 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집중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빅테크의 중심에 많은 부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난주부터는 계속적으로 러셀에 대한 지수가 더욱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부터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CPI 지수가 4.9에서 4%로 상당히 많이 낮춰진 모습이 있었어요. 사실 전일 뉴욕은행에서도 이 부분을 이미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었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한 4%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는 투영이 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수치가 발표됨에 따라서 여기에 확정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의 기여 요소가 일단은 주거비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이제 집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 쪽에서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중고차와 트럭 관련돼서 많이 올랐어요. 44%가 오르게 되는데 예,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이제 카바나가 많이 주가가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러한 이제 중고차 가격에 대한 부분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올랐던 부분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련돼서도 국내에서도 투자의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보게 되면 K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계속 약프로 붙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에 대한 반등에 대한 시그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급에 대한 부분은 이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급할 거는 없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한 부분을 가장 낮춰졌던 거는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6월 달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은 CME 패드워치에서는 동결이 93% 그리고 이제 25bp에 대한 인상이 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월가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요. 이 프린시플 에셋에서는 이 연준이 6월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서프라이즈로 나왔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치를 보게 되면은 6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동결로서 되는 부분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NPL 파이낸셜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이 되게 되면은 연준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이 시각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이제 캐피탈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이제 목표치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목표치가 2%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4%로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고용 증가세가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7월 이제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금리를 25bp 다시 한번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화면에 나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은 6월달 금리 인상 확률에서는 동결이 93%였었는데 7월달 이제 패드워치의 동결 확률을 보게 되면은 33%예요. 그리고 25bp에 대한 인상 확률이 60%가 넘어가고 있고요. 하나 아이러니한 거는 50bp의 인상 확률도 4.5%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가 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내일 파월 연준의장의 얼마만큼이나 발언에 대한 수위가 높을 것인지에 따라서 상당 부분 또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확률도 변화가 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제가 전수를 한 것처럼 러셀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러셀 지수가 한 1.2% 정도 올라가게 됐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금리의 인상에 대한 테이블, 그리고 금리가 높은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련돼서도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이 투자에 대한 이 기회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또 FOMC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6월은 금리 동결이 가장 우세하게 전망이 되는 것 같고,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거는 그 다음 7월에 FOMC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가 또 시장의 향방을 가릴 것 같습니다. 약간 넓게 봐서 지금 시장의 뉴욕 증시가 물론 CPI 영향도 있었지만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도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투자 심리는 확실히 강세장이에요. 네, 특히나 20%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기술적으로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마켓워치의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응답자의 44.5%가 6개월간 미국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게 돼요. 이 반대로는 24.3%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의 포인트 차가 20%가 넘게 나는 부분은 2021년도 11월 이후에 처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 전문 투자자들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미국 증시의 익스포저 평균이 한 9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설문조사에서는 54% 정도가 익스포저의 비율이었었거든요. 그 대비 훨씬 더 많은 부분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는 계속적으로 강세 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근래 보게 되면은 콜옵션 매수에 대한 수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상 최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제 뉴스 보도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베스코에서 투자 의견을 보게 되면은 현재 시장에서는 포모 심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10월 이후에 이제 증시가 저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상 100%가 넘어가게 되고, 뭐 그러한 이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증시가 이만큼 올라가게 되는데 내가 포지션을 가져간 게 없네. 거기에 따라서 증시에 대한 자금 유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근래 사실상 이러한 현상이 미국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실 지수에 대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일본에서에 대한 지수에 대한 상승력을 보게 되면은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밑에 기저에 있는 이제 자금 유입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블랙록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일본 관련된 ETF의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혹은 올라가는 시장, 올라가는 섹터에 대한 수급 집중 얼마만큼이나 집중이 빠르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실적 자체는 아직까지 그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가 동결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약세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주류에 대한 목소리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성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상승이나 또 혹은 다른 전망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종목별로도 좀 살펴볼게요. 테슬라가 13거래일 연속이나 올랐어요. 정말 꾸준하게 상승하네요. 테슬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강한 랠리를 보여줄 줄은 몰랐었었는데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13연속 이제 올라가게 되고 3개월간 한 4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관련된 섹터에 투자 심리 당연히 좋아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들 자체가 테슬라의 주가의 흐름과 어느 정도는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일단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웨드부시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 근래 이제 포드하고 GM하고 이제 테슬라와의 이 충전기기 관련돼서 사업 제휴를 이제 맺게 됐었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 관련돼서 테슬라에 대한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가치가 창출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한 30억 달러까지도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테슬라에 대한 주가의 상승 동력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돼서도 이제 이 충전기 사업에 대한 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방식 자체가 여러 개가 있었었는데 이 방식 관련돼서 테슬라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이제 이 전기차 충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을 하게 되고요. 반대편을 우리도 이제 이것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V고라는 전기차 충전 이 사업자가 있어요.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 어제 한 14%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강한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휴맥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관련돼서 충전 사업을 국내에 있는 판권을 이제 유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와 더불어서 최근에 또 충전소 관련된 부분들이 모멘텀과 수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있는데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저도 마켓코 헤드라인에서 뉴스로 정리를 했었는데 삼성 SDI랑 GM이랑 이번에 또 합작 법인을 세우더라고요. 합작 공장을 세우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 삼성 SDI하고 GM하고 미국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에 배터리 합작 법인 설립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거 자체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4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었었고 그때는 이제 이 큰 그림만 나왔던 부분이었었는데 이것이 보다 더 이제 구체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026년 4월을 양산을 목표로 해서 이제 여기에 공장이 건립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이니켈 관련돼서 각형과 원통형 배터리를 여기서 생산을 해서 향후 이제 GM이 생산하고 있는 차종의 이제 전량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추가적으로 국내에 있는 삼성 이 배터리 관련된 밸류체인에는 긍정적인 뭐 투자에 대한 심리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뭐 좋은 뉴스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로 또 넘어와 볼게요. 반도체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보니까 그 AMD 측에서 엔비디아에 좀 대항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칩을 또 공개를 했던 것 같은데 관련 이슈까지 같이 연결해 주세요. 네, 근데 아이러니해요. 네. 사실 이게 계속 기대를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던 거고 월가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게 되고 신제품이 나오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빠졌어요. AMD가 빠졌어요. 네. AMD가 3.6%가 하락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또 반대로 엔비디아가 또 반대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전까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쪽에서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고 반대편 엔비디아 그 전에 살짝 약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이동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AI 관련돼서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C3 AI도 어제 이 14% 정도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 외에도 중소형 AI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브로드콤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수혜가 될 것이다. 혹은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이 클라우드 사업이 AI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계속 좋은 코멘트가 나오고 있다는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AI 관련된 반도체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겠구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AMD 관련돼서 이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GPU 관련돼서 우리가 MI300이라는 새로운 칩을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라고 리사스 CEO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월가의 의견을 보게 되면은 파이퍼 샌들러가 이 AMD가 MI300 칩을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해당 칩의 출시가 4분기에 일어나게 되고 이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을 2억 달러 이상 올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지금 GPU 관련돼서는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얼마만큼이나 이제 MS를 역시 CPU의 산업에서처럼 이제 AMD가 뺏어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S를 뺏어오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AMD의 업사이드는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돼서 AI 관련된 부분은 계속 관심을 봐야 되는 우리가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AI에서 또 AI 반도체가 또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미국 증시에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항공주들이 소폭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미국 증시도 보니까 요즘 반등이 좀 세게 나오더라고요. 델타 에어라인 좀 대표적으로 올랐는데 여객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 봐요. 네, 델타 에어라인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밸런스에서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 여객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 여객에 대한 수요가 팬데믹 이전보다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보다는 저는 울프 리서치에서 나온 의견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네.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프 리서치에서는 강력한 항공 여객의 수요 그리고 유가 하락에 따른 이익률 상승 전망, 네. 그리고 항공사들의 신중한 항공편 캐파 관리 등에 따라서 항공 섹터가 골디락스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보게 되면은 항공에 대한 여객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그렇죠.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가에 대한 네. 부분이고요. 국내에 있는 항공사에 있어서는 워낙 환율입니다. 워낙 이제 부채에 대한 부분을 항공 리스로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채가 많이 계상이 될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원화 강세가 많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인을 하게 되면서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화물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객에 대한 수요가 보다 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LCC 관련된 업체들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보여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로도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국내 증시 전망이랑 또 주목해야 될 종목도 알려주세요. 일단 지수는 그렇게 안 쓸 것 같아요. 네. 일단 야간 선물이 의외였어요. 0.0 몇 %인가요? 0.6% 0.6%만 좀 올랐어요. 미미하네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을 시킨 거 아닌가라고 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는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순환매에 대한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될 거고 어제는 지수의 상승 구간에서 대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다면 네. 오늘은 조금 더 중소형주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아니면은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한쪽 섹터가 올라가면 나머지 한쪽 섹터를 누르게 되면서 지수는 이제 보합권을 유지를 하게 되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은 AI 관련돼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갖고 왔는데 네.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돼서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PU 관련돼서 이제 데이터를 많은 부분 모집을 하게 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IP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모리 시스템 IP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 메모리 시스템 IP 같은 경우에는 이 비메모리에서 이제 D램으로에 대한 데이터 전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효율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부분 올려주게 되고요. 네. 속도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IP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엣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 18,000원대에서 22,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요 근래에는 2만 원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맞아요. 움직이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었는데 수급에 대한 부분도 전환이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추가적으로 AI 관련돼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강보합권으로 출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AI 반도체 종목이기도 하죠.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는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들이 확인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일정은 남아있죠. FOMC까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금리 전망과 또 7월에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멘트들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